어제 이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박찬대, 정청래 이렇게 2파전으로 전당대회를 좀 할 것 같아요. 네네. 뭐 두 분 다 이제 워낙 화려한 의정 활동,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로 많이 알려져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사실 그 이재명 대표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. 이재명 대표 코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? 네.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탄핵 과정에서 매일 이제 일종의 검사 입장에서 가서 이제 그죠.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에 탄핵수출위원장 탄핵수출위원장으로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내리치는 칼. 본인이 칼이 아주 그냥 그 핵심 역할을 했노라. 네. 이걸 갖고 이제 그 아마 그 당대표에서 그 지금 당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? 예. 네,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근데 이면을 또 들여다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둘 다 그렇게 썩 맞득치 않아 하는지도 모르겠다. 이런 얘기도 그냥 어떤 그 구설로는 나오고 있습니다. 뭐냐면 왜요? 둘 다 찐명으로.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당대표가 너무 찐명으로 가게 되면 네. 국민의힘도 그랬지 않습니까? 윤 대통령의 친윤 대표 말이 되느냐? 이거 원래 민주당 단골 비판거리잖아요. 당과 대통령이 청와대가 좀 건강한 관계를 그러니까 되게 당이란 건 민심을, 여당은 특히 민심을 전달해서 네. 그 대통령실이 막 나가는 걸 견제하는 게 보통 여당 역할이라고 하면, 그걸 보통 항상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고 이제 여당이 되면 뭐라 그러냐면 대통령과 한 몸이 돼가지고 그 대통령의 정신을 구현하는 뭐가 되겠다 보통 이래요. 국정과제 네. 추진 동력 그러니까, 얻으려면 예, 뭐 그러니까 손발이 맞긴 해야 되니까. 참 그 여당일 때하고 야당일 때하고 그 여당에 대한 그 규정부터 굉장히 달라지는데 네. 이번에도 보니까 뭐 대통령하고 한 몸이 되겠다느니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엊그제까지 뭐라 그랬어요? 그 용산의 거수기가, 국민의힘이 용산의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 하던 당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울 부분이 있고, 조금은 뭐라 그럴까, 색채가 엷으면서 국민의 입장도 좀 대변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, 문제는 민주당이 너무 그 친명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, 결국 두 사람의 지금 과제는 뭐냐면 비호감이에요. 두 분 다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아마 개딸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인기를 얻겠지만 또 중도층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비호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비호감을 얼마나 극복하느냐, 또 찐명의 어떤 그 지나친 이제 대통령과의 연계 어떻게 차단하느냐, 이게 이제 과제가 되겠 같습니다. 예. 근데 저는요, 이거 이렇게 봅니다. 지금 뭐 사법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이제 야당에서 또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게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거다, 이런 건데, 이 문제는요, 어떤 문제로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냐면, 정치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할 때 삼권 분립 얘기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의원 내각제를 이권 분립이라고 분류하는 정치학자들도 있어요. 왜냐하면은 그게 입법부가, 그러니까 이 당이, 집권 여당이 다 내각으로도 다 들어가잖아요. 의원 내각제. 의원이 장관을 하죠. 네. 그러니까 입법과 행정이 한 몸이 된다 이거예요. 그래서 그걸 이권 분립이라고 분류하는 일군의 정치학자들도 있어요. 네. 그런데 지금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고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이 입법부가 집권 여당이 기존에 우리는 뭐 친정체제다, 뭐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다, 집권 여당이. 네. 근데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수직 계열화된 거예요. 이재명 1극 체제는 그대로 이어집니다. 근데 이재명이 당대표에서 대통령이 된 거, 그거 하나가 달라진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거기로 완전히 1극 수직 하나의 그게 시스템이 생기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가 완전히 한 몸이에요. 예, 한 몸이고 거기다가 이제 사법부까지도 장악하려고 하는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권 분립이 이권 분립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. 예. 제일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재헌절을 지금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,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지금 시민 단체들 입장을 막 본인하고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본인의 지금 사면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지금 그 시민단체들 주장이 재헌절을 하자는 거거든요. 재헌절 사면이라는 게 저도 있나요? 처음 들어봤습니다. 그리고 재헌절은 보통 지금 광복절이고요. 그다음 재헌절은 국경일이긴 하지만 지금 휴일도 아닌 상황이에요. 물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. 그리고 대부분 지금 보면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그런 분 혐의로 지금 형을 받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.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도 지금 대북 송금 아닙니까? 우리나라 헌법 가치.
지금 북한하고 지금 내통했다는 지금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범죄인데 네. 이것을 더군다나 재헌절 특사로 좀 해달라라는 것이 아이러니하고요. 네.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을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받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7년 8개월은 외환관리법에 불과하고요. 네. 그다음에 이 800만 불 자체를 이제 뇌물, 제3자 뇌물로 받은 데다가 네. 5억 얼마 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형량이 더 셉니다. 이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7억 8천만 원, 7억 7년 8개월 이 외환관리법만 사면을 해준다. 네. 그러면 지금 구속돼 있는 게 나머지 것들은 그것도 구속돼 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것도 바로 또 구속이 될 수 있어요. 그럼 사면 복권 해줘봤자 또 구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모든 재판이 다 끝나고 모든 형이 확정되면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. 그때는 일괄 사면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확정된 형 하나가 그것밖에는 있는 게 못 해주는 아니고 거예요. 나머지 네. 혐의도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재명 예.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그건 딜레마일 것이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있다는데 네. 뭐 그 이유는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짐작하시리라고 봅니다.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.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정청래 또는 박창대 이제 새로 신임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지금 전체적인 그런 사법 질서 또 국민 전체의 정서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네. 그 핵심 지지층 개딸의 이제 어떤 뭐 압박에 의하여 그것을 막 사면하라 복권하라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저는 그때부터 초반부터 큰 정권의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. 네. 오히려 너무 강성 친명들이 당 지도부가 됐을 때의 네. 어떤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뭐 지난주 금요일에는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또 된 상황이고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이게 후보군이 누가 있냐 했는데 뭐 2파전 정도 얘기가 나오다가 또 한 명이 더 합류하면서 3파전으로 펼쳐지게 됐는데 송원석, 김성원, 이현승 뭐 이렇습니다. 영남 지역 의원이 2명이고 수도권 1명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구도상으로는 누가 좀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? 그러니까 이현승 의원이 뒤늦게 뛰어들면서 이게 굉장히 좀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. 예. 판세. 네. 왜냐하면 수도권 대 영남, 뭐 친윤 대 친한 이 구도였는데 이제 부산 사선의 이현승, 그러니까 범친윤으로 분류되지만 송원석 의원에 비해서 친윤 색깔은 넓어요. 여튼. 여튼 그리고 본인이 중도를 표방을 했어요. 나 예. 이쪽 저쪽 아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친한 김성원, 친윤 송원석, 뭐 중립 이현승, 뭐 오늘 동아일보는 또 그렇게 네. 타이틀을 뽑았는데 예. 그런데 이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요, 이 당이 그나마 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 싹이 보이는가,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구제불능당인가, 네. 그거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는데, 잘못하면은 도로 친윤당, 네. 뭐 TK 자민련,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국민의힘은 앞으로 뉴스에서도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5대 개혁안에 대한 결론이 좀 안 난 상태로 원내대표가 뽑히니까 그걸 좀 이어받을 수 있느냐, 뭐 그런 개혁 의지를 보일 사람이 될 거냐가 중요한 상황. 굉장히 중요하죠. 저도 김용태 그 위원장하고도 통화를 잠시 해봤는데 예. 그 5대 개혁안이라든가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국민한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네.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건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원내대표가 굉장히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어떤 더 중요한 게 원내대표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비대위원장 체제이기 때문에 네. 원내대표 굉장히 중요해요. 이 원내대표가 6월 30일 날 당원 당규를 이제 명분으로 김용태 체제를 이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후에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원내대표가 잠시 그 어떤 직대를 하다가 뭐 전당대회를 전당대회 할 거냐. 하느냐 등등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의 명운을 굉장히 단순한 원내의 지도자가 아니다. 예. 이런 관점에서 그 의원들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. 특히 친윤 이제 정말 윤시행 레짐이라는 그런 어떤 그 낙인이 계속 찍히게 된다면은 그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숱한 인사 어떤 의혹이라든가 예. 이런 하여간 이런 좋은 호재를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. 전혀 활용하지 못한 채 나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국민의힘까지 원내대표 뽑으니까 오늘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.